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출발! 지치면 안 돼. 네. 자, 오늘도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또 채팅 남겨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우 빨리 나와라. 렛츠고 수하. 수산이 하인가 보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뭐 다룰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오늘은 진짜 분노 특집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까지 좀 이제 이 발언이 정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많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으로 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그리고 화가 나는 하루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바로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어제 또 네. 제 빈자리를 채우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에 곽수산이 없다는 것은 네. 사실은 그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 매우 심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신나가지고 길게 하시던데. 무슨 말씀이시죠?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네. 이롭지 못합니다. 무슨 음악 소리가 계속 나가나 보네요. 네. 그래요? 음악 소리 좀 꺼달라는 채팅이 굉장히 많고요. 음악 계엄이라는 얘기가 음악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지금 우리 뭐 검열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요즘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이러려면 뭐하러 법을 공부를 했을까? 법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음. 잘못 저질렀으면 거의 합당한 벌 받고 또 음. 억울한 사람 옷게 만들고 약한 사람 보호해주고 이런 건 줄 알고 배웠는데 괜히 배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뭐하지 난 앞으로?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치. 이게 법조인 분들은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 만사를 보면서 특히 이제 정치 시사 쪽 분야에 등장한 이 진짜 괴랄한 뭔가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배운 법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스럽지만 그 법꾸라지들이나 법비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법을 막 왜곡시키고 장난치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분노스러우실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 이제 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이렇게 꼬고 이런 것들을요, 그걸 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맞아. 그 이거 언론에서도 진짜. 그런 것들이 뭐 진짜 타당한 논리기라 하는 것처럼 오. 이런 논쟁거리가 있다 이딴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개소리예요 다.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개소리예요. 얘기를 잘했는데 제가 어디 뭐 다른 데서 그 얘기해요. 제가 뭐 어떻게 이제 뭐 진보적인 입장에 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 법 어디서 배웠냐? 신림동 고시촌에서 배웠다. 법대도 안 나왔고 신림동 고시촌의 강사들이 무슨 색깔이 있어가지고 정치색을 나한테 입혔겠냐? 그냥 헌법 교과서에 나온 거, 그러니까요. 수험생들이 보는 거 그냥 그거 보고 공부했는데 거기 나온 대로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좌파로 찍혀 있더라. 와. 이게 뭐야 나라가? 아니 우리 변호사님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한덕수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됐죠. 재석 192명 중에 찬석 19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전에 있었던 이슈가 국힘에서는 계속 이걸 대통령이랑 똑같이 200석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거 법적으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걸 따라가는 언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이게 쟁점인 것처럼 그렇게 일대일 다루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와. 아니 그냥 뭐 사실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 건데 네.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도 내가 구차해져요. 이거는 직무대행이다, 권한대행이다, 그 사람이 된 게 아니다. 말장난이야. 한덕수는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딴 소리를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받아쳐줄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아니에요. 그냥 길에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누가 그 얘기하던데, 곽수산 씨가 그렇게 했나? 그 대리운전 시켰더니 대리기사가 차 내 거야 그러고 가져가라는 거 무슨 말이냐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리기사분 표현하는 거 아닌데 그 차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고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시사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서야 뉴스를 접하면 그거에 혼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자주 보시고 저도 변호사님, 뭐 평론가님 여러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 그거 보면 이거는 국힘 말도 일리가 있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뉴스타파에서 지금 댓글팀 정체 일부 폭로한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상황이 됐어도 여전히 여론전 펼치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발본색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보고 맞아요. 또 사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 그 정광훈이라든가 이 극우 유튜버 몇몇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5명 맞아요. 네, 5명을 고발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윤석열이라는 인간도 그들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게 흔히 나오는 게 우리가 분단 국가였고 친일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동안에 뭔가 정권에 불리한 사람들 기득권에 불리한 얘기를 하면 다 친북으로 종북으로 몰았던 그 역사 맞아. 거기서 나온 정말 왜곡된 그런 어떤 가짜 얘기를 대통령이라는 인간도 거기에 혹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뭐 도대체 어디 있어 여의도에 정북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수산 씨가 지적한 처럼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닌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른바 지지자를 모아서 자기 살 길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 오늘 국회에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레이크님이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 80%의 똑똑하고 위대한 국민이 미치광이 개 돼지들과 살기 너무 힘들다. 저는 이제는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소수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언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자면 이 찬성 192표로 오늘 한덕수가 탄핵이 됐습니다. 직무 정지가 됐고 근데 이제 192명 여기 소소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보자면 192표면은 이제 이 범야권에서 다 했나 보다 했는데 범야권이 191표고 조경태 의원이 한 표를 했더라고. 맞습니다. 한 표 어디 가냐 했더니 이제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갑자기 미국에 좀 가가지고 뭐 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페이스북 저희가 따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과도 올리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하나하나에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혹여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출국이었다면 이게 뭐 이제 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당에 징계를 요청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미국의 가족 즉 이제 딸 문제가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지금 알려진 건 이건 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어떤 상황이어서 갔는가? 뭐 딸이 이제 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해들을 하실 텐데 네.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 검토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유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의원이 저렇게 사죄문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고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와 보면은 이 과정이 또 제가 오늘 매불쇼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옆에서 쉬는 시간에 광고 나갈 때 영상 봤는데 뭐야 저기 시장을 잘못 틀어놨나? 국회가 시장 국회가. 통이라고? 이게 뭐 가게 세일하나? 너도 나도 살려고 해 봤더니 국회더라고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표결 전에 그 200석이냐, 200표냐, 200표냐 151표냐 그 논란에 대해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우르르르르르 국민의힘 의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죠.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한 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박준영 라면.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 저거 보면서 또 자세히 국회의장이 좀 땡겨봤거든요.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젊은 점 차겠다는 김용태도 저기 껴가지고 또 외치고 있고. 다 제정신이 아니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저 의장석까지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따지더라고. 야, 민주당 의원들 침착하게 우리 할 거 하자 하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하고 있는 거고. 참, 이렇게 뻔뻔하게. 저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까? 슬픈 건 저들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네. 뭐 지금까지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저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 탄핵안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국회가 의결을 내서 이 임명해 달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 어떤 법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요구한 특검법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 안에는 자신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권한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해야 할 바를 했는데 아무런 힘도 사실 주어지지 않은 그 사실 이 한덕수에게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넘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법에 아예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어요. 하고도 남았어야 돼 지금. 예,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모욕을 당했다. 아니 우리 이 삼급 의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인데 저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이 국회의 의결을 무력화시켰다 하니까 이 사람 탄핵하자는데 그 한덕수 총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저게 제정신이에요? 이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 내란의 힘의 이 국회의원분들의 이 단체 행동이라는 게 절대로 국민 대다수에게 공감을 못 얻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 국회에서 저 장면이 벌어졌을 즈음에 저희가 오늘 후반부의 주제로 다뤄야 할지 모를 검찰의 김용현 그렇죠. 기소 참고 자료가 배포가 됩니다. 저 즈음이에요. 시간대가. 저 즈음이었. 저때 저러고 있었을 즈음에 보도가 이제 막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건대 아 윤석열이란 자가 발포 명령까지 했다라는 검찰의 기본 조사 결과를 김용현에 대한 내란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저 국회 장면을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 실시간으로 저 장면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국회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내란의 힘이 뭘 했을까를 딱 바라봤을 때 저분들이 하고 있는 짓은 내란 옹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현행범이 여전히 24일 동안 용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유지시키자는 말인가?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한덕수가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한덕수를 탄핵하자니까 그것마저 지키자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란의 힘이 하는 행동은 내란 정당이라고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은 죽은 척 미친 척으로 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본인들 말도 하루 지나면은 본인들의 입장을 그 반대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자기 그 의원들한테 지역구 가서 욕 먹더라도 뻔뻔하게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녀라. 이런 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대상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한심한 거고 네. 지금 박익수 평론가 잘 말씀 주셨지만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날 밤에 계엄을 성공을 했으면 저기 있는 저 국민의힘 인간들은 그럼 뭐 제대로 뒀을까요?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러니까요. 웃기지 말라 그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총알을 피해 다니나? 뭐 다 같이 끌려갔겠지. 아니면 당장 그날 150명 넘게 있었던 자리에도 얼떨결에 국민의힘도 뭐 18명과 11명 같이 있었고 물론 자신들이 쫓아내게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반대한다고 했었고 뭐 심지어 사살 명단에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설령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종말을 맞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 역경에서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에 대해서 거기 범죄자들 속물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국민의힘 포함이라고 그랬어. 자기들도 잡아가도록 했던 사람인데 그걸 또 둘러싸고 있어, 옹호하고 있어. 그럼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지 진짜. 근데